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이프MD의 24년 3분기 실적과 컨퍼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프MD는 꾸준히 매출이 매 분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죠. 이번 분기 53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마진율은 90.6%, 그리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5밀리언, 조금씩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유형으로 살펴보면 워크심플은 지난 2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텔레헬스 부분은 20밀리언, 31밀리언, 이번 분기 40밀리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구독자 수를 보면 워크심플은 17만 3천명에서 16만 1000명까지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매출이 플랫한 이유는 월간 구독료를 올렸기 때문에, 텔레헬스 같은 경우는 17만 3천명에서 26만 9천명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GLP-1 런칭 이후 2만 명씩 증가하던 구독자가 이번 분기에는 한 15,000명 정도 증가하는 증가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은 아쉬운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다른 텔레헬스 기업처럼 매출의 약 50% 정도를 어떻습니까? 마케팅에 쓰고 있고요. 21년도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22년도 약 70%,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약 50% 수준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 힘스와 비슷하게 매출의 절반 정도를 어떻습니까? 마케팅에 쓰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64에서 73밀리언, 부채는 66에서 79, 그래서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1300,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해서 커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카운트 페이러블, 그리고 어크루드 익스펜스,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3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부채인 것이고요. 자, 문제는 디퍼드 레비뉴죠. 디퍼드 레비뉴는 어떻습니까? 좋은 부채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구독자가 6개월 장기 구독을 했다라고 치면 어떻습니까? 1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5개월치는 부채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의 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롱통 뎁, 장기 부채가 13밀리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프MD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38밀리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8밀리언에 13밀리언 정도의 부채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해서 기업이 나쁘다 라고 평가하면 안 되고, 이 회사의 사업 특성,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큰 경우에는 회사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잠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의 현금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약 6분기 동안 어떻습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보다 훨씬 높죠. 지금은 6밀리언 가까이 있고요. 재무활동으로 마이너스 1밀리언. 마이너스 1밀리언은 뭡니까? 네,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나가는 것이고, 약 4밀리언 같은 경우는 현재도 GLP-1 플랫폼이나 렉스MD 플랫폼에 투자하는 비용이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현금이 쌓아가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PS 레이쇼는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약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PER은 마이너스 12.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주식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 ROE와 ROA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회사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고요. EPS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0.07이 됐고요. 주식의 숫자가 그렇게 크게 증가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25년도에는 순이익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기간의 비중은 35%에서 43%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숏 비중은 9.74에서 12.86까지 이 회사는 숏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회사죠. 왜냐하면은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00밀리언 가이던스에서 205밀리언, 그리고 3분기 연속 플랫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GLP-1 런칭이 그 어떤 회사보다 빨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증가 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다. 힘스처럼 폭발적인 구독자 증가는 없었다는 게 아쉬운 점이죠. 컨퍼스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심플리 워크를 제외한 텔레헬스 분야는 연간 그래도 65%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최초로 텔레헬스 부분이 에비터 플러스가 달성했다는 거죠. 워크심플은 매출은 작지만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는 거죠. 에비타 기준 15%가 넘는 이익 수준을 달성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텔레헬스는 계속해서 에비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이번 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비타 플러스가 됐다. 그렇다면 이 상황대로 계속 간다면은 내년에는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셔널 파머시 공장을 개설했습니다. 자, 파머시 공장이라는 것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보다는 약간 파머시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약품 생산도 있지만은 어떤 배송, 그 다음에 여러 회사의 약들을 조합해서 어떻습니까? 배송하는 시스템까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을 생산한다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조합하고 배송해준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공장이라는 거죠. 현재 이 의약품 허가는 33개주에 허가가 됐기 때문에 직접 배송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몇 달 후 50개주 모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GLP-1, 난 GLP-1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가 속도는 2만 명이 넘던 것에서 최근에는 조금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전용 텔레헬스 같은 경우는 렉스엠드죠. 렉스엠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사업자, 이 발기부전 관련해서는 힘스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히 수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화된 ED 치료, 발기부전 치료 같은 경우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힘스처럼 퍼스널라이즈된 개인화된 약을 배송해주고 처방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렉스엠드는 2자릿수 이상 성장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현재 GLP-1 같은 경우는 정말 이 GLP-1 다이어트 처방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체 미국의 50에서 60%는 이 처방을 못 받고 있다. 왜냐면은 보험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분야를 힘스와 마찬가지로 컴파운드된 어떻습니까? 정식 브랜드가 아닌 사이드, 예를 들면 복제약, 그 다음에 제3자가 생산한 GLP 관련된 걸로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브랜드 GLP보다 저렴하고 개인화된 조제약이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브랜드 GLP는 너무 비싸고 또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컴파운드된 처방을 라이프MD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이 파마시, 새로 공장이 완성된 파마시에서 GLP를 직접 제조하진 않는다. 물론 힘쓰는 직접 제조도 가능하죠. 지금 라이프MD가 만든 공장 같은 경우는 약간 ED나 인소미나 이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된 컴파운드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고 GLP-1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 그래서 이 GLP-1 처방은 제3자 약국과 연결하는 처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라이프MD의 매출의 90%는 서비스 비용이다. 그러니까 처방만 내려주고 어떻습니까?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 직접 배송을 해주거나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 10% 미만이다. 자, 그런데 드디어 라이프MD가 네이셔널 파머시 공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AOV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재 다이어트 프로그램 구독자는 약 7.5만 명. 그래서 분기당 1.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1.5만이 많다 적다 할 수 없지만 처음 GLP-1 런칭을 했을 때 약 2에서 3만 명 정도 들어왔던 것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다는 것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5년도에 GLP 관련해서 컴파운드된 그리고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렉스MD도 개인화된 처방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신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프MD가 이번 분기 굉장히 의미 있는 텔레헬스 분야 에비터 기준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머지않아서 이런 식으로 성장한다면 순이익도 25년 내에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GLP-1의 폭발적인 인기가 저번 분기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라이프MD에 발현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 이것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꼭 GLP-1이 아니더라도 렉스MD, 인소미나 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 다음 분기에도 2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이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파마시 공장 완성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상품이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AOV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상승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번 분기 깜짝 놀랄 만한 성과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성장과 이익 달성, 회사가 천천히 커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25년도에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MD가 5월달부터 어떻습니까? 숏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자, 그리고 이번 분기 어떻습니까? 실적 전에 저는 비중이 들어갔고요. 실적 발표 후 갭상승 그리고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아마도 숏스퀴즈가 일부 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5일선 들어갈 때 비중 정리, 11선 깨질 때 비중 정리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평가 금액은 어떻습니까? 8,000달러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면 두 번의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형 주식들이 숏스퀴즈가 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산타 랠리가 다가오기 전에 숏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비중을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라이프MD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25년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템버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